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나래미 TMS에서 배차를 등록하고 화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내용은 LCL 화물이고요. 또 수출 화물입니다. LCL 수출 화물을 등록하기 위해서 배차 관리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리본 메뉴에 신규 오더 버튼이 있고요.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하고 입력창의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물 등록이 완료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력하려는 화물은 수출 화물이고요. LCL 화물입니다. 여기 기준 일자는 그 운송을 하기 위한 기준 날짜를 얘기하고요. 기준 일자를 변경해서 신규 오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상차 일시, 상차 날짜가 기준 일자로 등록되고 하차 일시는 기준 일자의 다음 날로 이렇게 기초 정보가 세팅됩니다. 저는 오늘 날짜로 내용을 바꿔서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운송 구분에 수출이 입력됐고요. 화물 구분에는 LCL이 입력되었습니다. 기준 일자로 상차 일시가 세팅되었고요. 하차 날짜는 그 바로 다음 날로 기본 세팅이 됩니다. 발주처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포딩이나 관세사처럼 간혹 실제로 청구하는 청구처와 운송사의 오더를 의뢰하는 발주처가 상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워더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포워더라고 하고요. 이 포워딩 회사의 담당자를 오른쪽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담당자와 전화번호가 함께 입력이 되고요. 청구처가 상의한 경우에는 청구처를 따로 입력하셔야겠죠. 새청구라는 회사를 검색했고요. 이 회사의 제일 첫 번째 담당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이름과 담당자 전화번호가 입력되었고요. 이제 실어주가 있는 경우에는 실어주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차지인데요. LCL 수출 화물에서는 수출하기 위한 화물, 수출이 될 화물을 실을 곳을 상차지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곳은 보통 화주의 창고나 공장이 되겠지요. 등록된 상하차지 중에 공장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차지로 화주의 공장을 등록해 놓았다가 선택하였고요. 이때 전화번호,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주소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하차지인데요. 하차지는 이제 수출 시 선적할 화물을 작업할 작업지의 상세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CFS나 CY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이렇게 선택이 아니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신일 GTC라는 곳에서요. 연락처를 입력하고요. 하차 주소는 이렇게 그냥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도 정보를 확인할 권역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동북로 913번 길 이렇게 입력했고요. 상세 주소도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11-13 예, 이렇게 주소를 입력합니다.
보시면 여기 하차 권역이 생성됐지요. 이렇게 검색하지 않고 주소를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권역과 권역 사이의 거리를 지도로 확인하시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차 담당자까지 입력하면 상하차 정보를 다 입력한 것입니다. 이 상차지나 하차지는 물론 운송 의뢰가 올 때 이미 정해져서 지정되어서 올 수 있는데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 화물이기 때문에 간혹 목적국과 부킹 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적국에는 홍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화물이기 때문에 비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킹 번호까지 의뢰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송 의뢰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특히 LCL 화물인 경우엔 패킹 리스트가 필요한데요. 패킹 리스트는 오른쪽 목록 영역의 아래쪽 화물 품목 정보 탭에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품목을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가로 110, 세로 110, 높이 120, 수량은 4개. 이렇게 입력하시면 사이즈가 텍스트로 만들어져 나오고 CBM도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 무게는 1702kg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이고, 다음 항목이고요. 다음 항목은 박스 이렇게 입력하고요. 100, 120, 60, 420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모두 나왔고요. 부피까지도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2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2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CBM까지 계산되어 나오고요. 중량은 420kg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물의 내용은 다 입력되었고요. 다음은 운임입니다. 화주에게 청구할 운임을 예를 들어 50만원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또 기사나 차량에게 줄 금액을 50만원에 청구 운임을 기준으로 하여서 20% 공제된 금액으로 요율을 입력하면 이렇게 지불 운임이 입력됩니다. 물론 이 요율이나 공제 전 합을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지불 운임을 그냥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보가 완료되어서요. 저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보시면 이렇게 패킹 리스트와 화물 내용이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킹 리스트를 입력한 것만으로 화물의 중량, 수량, 그리고 단위는 지정해 줘야 되고요. 화물 품명도 원하는 대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품명 변경 버튼을 누르면 이 사이즈에 있는 텍스트들의 합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진행을 하여야 이렇게 화물의 정보가 더 정확해졌다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이 LCL 수출 화물에 대하여
배차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운송회사를 통해서 배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운송사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운송사를 통해서 들어온 차량을 기록할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차량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에게 배차할 때는요, 이렇게 1357이라는 등록된 차량에게 한번 배차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차량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배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배차가 완료되고요. 화물의 상태가 배차 상태로 변경됩니다. 차량이 이 TMS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플에서 상차와 하차에 대한 보고를 수행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 화물의 상태가 상차로 나타나고 또 하차를 완료한 후에는 이렇게 하차 상태로 변경되도록 하차 보고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배차 담당자는 하차가 완료된 화물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운송을 관리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수출 화물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반입지에서 하차를 했을 때입니다. 도착 보고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화물나름이 TMS에서는 이쪽에 위탁사와 취급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도착 보고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킹이라는 회사는요, 도착 보고를 수행하기 위해서 등록이 된 거래처고요. 업무 건당 대행료를 이 금액으로 지정하여서 거래처 관리에 등록이 완료된 업체입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자동으로 취급료까지 입력이 되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차를 완료하고 위탁사 지정까지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운송과 도착 보고까지가 완료되면 운송 관리 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도착 보고사는 이렇게 입고 번호를 입력해서 도착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운송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도착 보고사 웹에서 도착 보고사가 로그인하여서 입고 번호를 입력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입고 번호까지 회신을 받으셨다면 운송의 과정은 모두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 지불 위탁사라는 도착 보고사에게 취급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청구 취급료에다가 청구할 도착 보고료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면요, 배차가 완료된 후 정산을 할 때 이 새청구라는 거래처에게 운임을 청구하게 되고요. 이 차량에게 매입으로서 운임료 지급하게 될 거고요. 또 이 도착보고사에게는 취급 수수료를 매입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지불해 주게 될 거고요. 또 이 거래처에게는 도착보고료를 추가로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LCL 수출 화물을 등록하고 운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량 배차도 수행해보고 도착보고사를 지정해보는 것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정산 항목을 확인해 보는 것까지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